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랄 매물로 무더기 하한가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H를 통해 조직적인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죠. 서울경제TV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법망을 피해갔고 자금을 이동시켰는지, 또한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사건 취재 과정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일단 증권시장만 살펴봐도 SG증권을 통해서 매물이 폭탄으로 지금 출회가 됐고요. 네. 세 종목,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 등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하기도 했고요. 하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태가 조직적 주가 조작 세력의 매물 던지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반대 매매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취재하던 중에 주가 조작 세력에게 돈을 맡긴 뒤에 큰 손실을 본 A씨를 직접 인터뷰할 수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상세한 자료들을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A씨는 어떻게 돈을 맡겼을까요? 예, 먼저 화면을 통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A씨와 B씨와 C씨가 나옵니다. A와 B는 친구 사이고요. B가 A를 C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렇다면 B와 C는 어떤 사이냐? 지인 사이고요. 전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B 씨도 C 씨에게 큰 돈을 맡긴 상황이고, 그래서 소개받은 A 씨는 H사의 영업책으로 추정되는 C 씨에게 B 씨에게 소개받은 C 씨죠. 2억 원을 맡기게 됐다. 고액을 맡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예. 2020년부터 3년가량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이 해당 업체는 주식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기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예,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조직적이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소개를 받습니다. 소개를 아까 받았잖아요. 그럼 예.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상담을 한 뒤에 돈을 맡기는 사람, 즉 A 씨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하나 개통해서 가지고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지역에서 둘이 만났는데 이 둘이 커피숍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자리에서 앞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고요. 공인인증서를 함께 설치를 한 뒤에 그 휴대전화를 C 씨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수거해 가게 된 거고요. 그 휴대전화에 설치된 증권사의 MTS를 통해서 C 씨가 A 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리로 관리를 한 건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한 게 뭐냐면요. 예. A 씨가 거주하는 지역이 만일에 상암동이라고 한다면 상암동 인근에서만 매매를 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당국에 이런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만 실제로 매매를 했다고 하고요.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진행이 됐고요. 대화 내용은 수시로 삭제가 되면서 증거를 인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장소까지 컨택할 정도로 정말 치밀한 것 예. 같은데 실제 수익은 발생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그 부분을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2월 16일부터 3월 10일입니다. 원금이 2억 원이고요. 예수금이 2억 9,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수익이 무려 3개월 사이에 9,396만 6천 원입니다. 여기서 9,200만 원을 출금을 했고요. 저기 T라는 게 보이죠? 예. T가 이제 수익률 배분입니다. 절반을, 수익금의 절반을 저쪽으로 이제 어떠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절반인 것 같은데요.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출금 예정입니다 하게 된 거고요. 출금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명의에 된 계좌로 받게 되거든요. 그 계좌를 받아서 이제 그 입금 받은 금액을 4,6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 과정을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특이하죠. 9,200만 원을 받았는데 4,600만 원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블러 처리를 해놨지만 짐이라는 게 있어요. 헬스장 이용권으로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나눠서 두 번에 입금을 했고요. 또 이제 상혁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아마 상품권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상품권 업체로 또 이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뷰티 업체를 또 600만 원을 입금을 해서 4,600만 원을 각자의 계좌에 세탁을 해서 넘겼는데, 이게 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현재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급락 사태가 월요일 개장 직후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사실 이게 주말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역시 그 화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특정 그 종목을 언급을 하면서 하락할 것인데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면서 추가 자금 투자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급락 사태가 발생했죠. 다들 혼란에 빠졌는데 그렇죠. 월요일에 급락이 나올 걸 알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매수 사인을 보내며 물량 폭탄이 나올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이탈이 돼서 물량이 9시 24분께부터 나왔는데 예. 그 물량이 미리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방어 물량을 이렇게 모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화요일께 사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돈을 맡긴 사람에게 추가 손실과 금융당국의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지목되는 이 H사 관계자도 연락이 닿았습니까? 예, 직접 제가 통화를 했는데 통화는 됐어요. 예. 근데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입장을 듣기 위해서 영업직 C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통화를 좀 급하게 종료하는 모습이고요. 이후에 전화를 했는데 예.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A씨는 영업직 C씨에 대해서 H사의 대표 L씨와 같은 고향 출신의 가까운 사이로 소개를 받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거래가 CFD를 통한 거래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럼 A씨도 CFD였나요? 일단은 뭐 CFD 거래를 통해서 개인들이 SG증권사를 통해서 매물이 출회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모두가 CFD 계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A씨는 평범한 증권 계좌였고요. 예. A씨 외에도 평범한 증권 계좌를 이용한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돈을 맡긴 사람들과 가당 금액이 현재 한 1,600명에서 그리고 8천억 원 정도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악된 것보다 실제로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돈을 맡긴 사람들이 현금을 담보로 신용융자를 최대 한도까지 끌어서 쓰다 보니까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 금액 폭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 건데요. 실제 A씨의 경우에는 신용융자 제도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실 금액을 보니 4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하한가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도 있어서 손실 확정폭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취재를 조금 더 들어가 봤는데 이 부분에 정통한 증권업계 관계자가 임명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신용융자를 쓴 뒤에 CFD를 얹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늘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위험 투자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예. 이 가수 임창정 씨도 30억 원을 맡겼는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네, A씨 역시 돈을 맡긴 후에 손실이 확전된 상황인데 이 경우를 피해자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창정 씨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씨 역시 주가 조작인지는 절대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정상적 거래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극단적인 예로 수수료가 절반이다. 이런 거래는 시중에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로 불리기가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4명이로만 했다. 그러면 공모업무로 충분히 정황들이 있는데 그게 자산운용사였다. 그런 줄 몰랐다. 그런 변명은 솔직히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증권거래법 위반이나 시세조정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업계에서는 투자 규모의 지금 차이일 뿐이고 뭐 8천억 원 상당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제2, 제3의 SG 사태는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의 근본적 해결책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SG증권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